안녕하세요, 태산입니다.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0위안의 1,000평짜리 슈퍼마켓이라니 임대료가 2,000위안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중국 최대 규모의 무인양품 플래그십 매장이 문을 닫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입구에는 이미 작별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고 3월 31일이 마지막 영업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현재 배달업계의 현실입니다. 길가에는 주문을 기다리는 배달기사들이 가득합니다. 마치 온 국민이 배달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주문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보시면 예전에는 유명 브랜드와 인기 매장이 즐비했는데 지금은 지나가는 길마다 빈 점포뿐입니다. 여기는 원래 상해 젊은이들의 밤문화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굳이 밖에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나와도 결국 휴대폰만 보게 되니까 차라리 집에 앉아서 휴대폰 보는 게 낫습니다. 겨우 한 건 배달하고 나니 더 이상 주문이 없습니다. 여기는 디지털 전자상가입니다. 각종 전자제품이 있던 곳인데 보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매장이 철수했습니다. 거의 다 비워진 상태입니다. 오늘 서해구 쪽을 한번 돌아봤는데 길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한산하지 않습니까? 오후 1시인데도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3급 종합병원, 상해의 대형 병원인데 월요일 아침임에도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상해에서 가장 한산한 3급 병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 40대 전후 연령대에서 그런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상가가 매물로 나왔고 저쪽은 폐업한 가게입니다. 여기 역시 문을 닫았습니다. 상해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운영이 불가능한 쇼핑몰입니다. 상해에 거의 10년을 살았지만 한거리의 가게들이 전부 폐업한 건 처음 봅니다. 아이고, 돈 벌어서 아들 장가 보내려고 했는데 장사가 이래서야 제 아내도 지키기 힘들 것 같습니다. 형님, 이 장사 상황 좀 보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됩니다. 파리가 올라가도 미끄러질 정도로 손님이 없어서 가게가 너무 한산합니다. 올해 들어 상해 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있으며 거리 상권의 활기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핵심 상업 지역에서도 대량의 점포 폐업과 공실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 실물 경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또한 외지 인구 감소,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 부동산 시장 압박, 그리고 디플레이션 심리까지 겹치면서 한때 동방의 진주로 불리던 이 도시는 현재 심각한 경제적 압력과 도시 공동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기 맞은편 하남 유리가게는 며칠 전에 막 영업을 시작했는데 하루 운영하고 오늘 바로 문을 닫았습니다. 장사가 너무 어렵습니다. 길에 사람도 한 명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026년의 삶은 정말 버티기 너무 힘듭니다. 보세요. 우리 집 가장이 이제는 일자리까지 잃었습니다. 이 생활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지금 쇼핑몰이 얼마나 썰렁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보이십니까? 지금 시각이 6시 53분인데 오늘 장사 상황 보십시오. 이 정도면 정말 버티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올해 빚을 진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몇천 위안의 급전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업종이 위축되고 있고 임금은 줄어들고 실업자는 늘어나며 창업한 사람들은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우리 집이 정말 끼니를 잇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1만 위안은커녕 지금은 1천 위안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토요일 저녁 7시 현재 상해 외식업계 상황이 어떤지, 장사가 잘 되는지 한번 보시죠. 세상에, 전부 임대 표시뿐입니다. 이 거리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이 거리가 뭔가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가게는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은 칠대야입니다. 지금 겨우 7시 조금 넘었는데 큰 도로에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저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낮 11시 55분인데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큰 식당에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20만 위안을 투자해 가게를 열었는데 지금 11시도 안 됐는데 주문이 2건뿐입니다.
现在11点不到，就2单。 상해와 같은 중국의 일선 도시에서도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농민공들의 고된 현실 역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3, 4시가 되면 상해의 일용직 노동시장에는 수백 명의 외지 농민공들이 모여듭니다. 이들 대부분은 5, 60대의 고령자들로 생계를 위해 고향을 떠나 상해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안휘성에서 온 한 중년 남성은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58살이고 올해 처음으로 상해에 와서 일용직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간단히 먹고 4시쯤 이곳에 옵니다. 안휘성 사람인데 돈을 벌지 못하면 먹을 것도 없습니다. 또 다른 일용직 노인은 이미 73세로 마른 체구에 하얀 가루가 묻은 솜 외투를 안고 사람들 사이에 서서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매일 이곳에 서서 일을 기다리지만 열흘이 넘도록 한 번도 일을 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중년 남성 역시 지금은 일이 없어서 하루 일하고 사흘 쉬는 식입니다. 결국은 모아둔 돈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가구점이 많이 문을 닫았다고들 하는데 이게 많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직 5월도 오지 않았습니다. 노동절이 지나고 나면 그때가 되어야 진짜 폐업 물결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올해 취업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최근 저희 회사에서 프런트 직원을 한 명 채용했는데 월급이 4,500위안입니다. 그런데 단 이틀 만에 인사팀이 받은 이력서가 900개가 넘습니다. 지금 상해 경제가 2, 3, 4선 도시보다도 더 안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 주징의 완안 거리인데 예전에는 작은 난징루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지금은 빈 점포들만 줄지어 있고 전체적으로 매우 침체된 모습입니다. 세상에 믿기시겠습니까? 인구 1,000만이 넘는 일선 도시에서 이발이 5위안, 마사지가 10위안입니다. 귀청소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발이 5위안이라니 다른 일선 도시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길어야 1년 안에 모든 대학 졸업생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배달 일을 해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한 젊은 대학생 배달 기사를 만났는데 매우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말투에서 광시 사투리가 느껴져서 몇 마디 나눴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한 건당 10에서 20위안을 벌었지만 지금은 몇 위안밖에 못 번다고 말했습니다. 배달업계에 비수기가 왔고 앞으로는 다시 성수기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최악까지 가면 배달이라도 하면 되죠 뭐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3개 플랫폼 모두 주문이 많지 않습니다. 점심 피크 시간에도 상권안을 보면 배달 기사들이 모여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상황은 주문은 적고 사람은 많아서 배달하는 사람이 주문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 환경이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안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일자리를 찾으러 나가 면접을 봤는데 여러 조건은 다 괜찮고 적합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급여를 이야기하니 3,500위안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2026년의 급여 수준입니까? 3,500위안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요즘 상해의 취업 환경이 정말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자취방에서 3개월 8일째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22곳이나 면접을 봤지만 맞는 곳을 찾지 못했고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상해라는 도시가 저와 맞지 않는 건 아닐까요? 계속 이곳에 남아 있어야 할지 고민됩니다. 지금 정말 많이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영상 촬영 블로거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길에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한산하지 않습니까? 오후 1시인데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임대료가 수십만 위안인데 이 상인들이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상해는 예전과 다릅니다. 생활의 활기도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상해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하남성에서 온 한 중년 여성은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향에서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임금이 낮아도 어쩔 수 없이 상해에 와서 일용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나이에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글도 잘 모릅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또한 상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이 매우 힘들지만 힘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노동자는 하루라도 살아있는 한 하루는 반드시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소비자 지출 감소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제 친구 중에 당구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전에는 큐대를 한 개 1만 위안짜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다다에서 1천 위안짜리를 구매합니다. 아마 1천 위안짜리 큐대도 충분히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비 수준을 고려하면 그건 큰 금액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수억 위안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1만 위안 수준의 소비를 1천 위안대로 낮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경제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해도 믿기 어려울 겁니다. 이 대게로 가게는 작년 말에 양도된 곳이고 지금은 담배와 술을 파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가게입니다. 저 복권 가게도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저 햄버거 가게는 약 40만 위안을 투자했는데 이미 오래전에 폐업했습니다. 지금은 점포를 임대하려 해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고덮밥국수 가게는 원래 생태 쌀국수를 팔던 곳이었는데 역시 폐업했고 메뉴를 바꿔서 다시 운영 중입니다. 지금은 그나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운소엽 가게도 사실상 점포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요즘 구조조정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저희 회사도 또다시 대규모 감원을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임금 삭감과 해고가 계속 이어졌고 올해는 좀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또다시 대규모 감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감원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40세 이상입니다. 나이가 40세만 넘으면 업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근무 태도가 아무리 좋아도 모두 해고 대상 명단에 포함됩니다. 올해 다들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90년대생인데 지금 위챗 2개를 합쳐도 10위안이 채 안 되고 알리페이에도 돈이 없습니다. 남편도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 전화해서 지금 돈이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조금 보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내일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친구에게 1000위안을 빌려서 남편에게 500위안을 보내줄 생각이었는데 남편이 그냥 괜찮다고 했습니다. 막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손에 돈이 없었고 결국 자기 동생에게서 1000위안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중공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도시 지역에서 재학생을 제외한 16에서 24세 노동력의 실업률은 16.9%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3월 대비 0.8%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최근 4개월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재학생을 제외한 25에서 29세 노동력의 실업률은 7.7%로 나타났으며 이는 3월보다 0.5% 상승해 2025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0에서 59세 노동력의 실업률 역시 4.3%로 집계되었으며 이 또한 2025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국가통계국이 4월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전국 도시조사 실업률은 5.4%로 2월 대비 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2025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중공당국이 발표한 공식 통계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체감 실업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